이종섭 전 장관이 한 뭐 5천자가 넘는 입장문을 냈다는 거예요.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장관이 책임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소위 VIP 경로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녹취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도 아마 했을 거고 이미 자체적으로 분석도 했을 거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은 이 혐의와는 무관하게 사법적인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이미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떤 공수처가 자신을 향한 강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단장을 빼라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종섭은 최소한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내거나 경로하거나 근데 이 경로라는 부분도 되게 웃긴 건 내가 보기에는 짜증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경로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변호사분께서 방송에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저건 경로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저게 분노도 아니야. 그냥 짜증일 뿐이야. 그래서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짜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로는 아니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좀 나아가서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 정확히는 사단장을 빼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군인이 일을 할 수 있냐? 책임만 딱딱 물어야지. 응?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 군인들이 말이야.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경로예요? 아니면 분노예요? 역정이에요? 짜증이에요? 아니면 지적이에요? 사단장이랑 언급도 안 하고 초급 간부란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실수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경로입니까? 분노입니까? 짜증입니까? 지적입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석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도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해병대 사령관 이후에 당연히 이종섭 전 장관 추가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추궁을 받고 압박을 받을 텐데 자신은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권에 있었던 국무위원을 했던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명예를 또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니 호주 대사까지 하고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달려야죠. 그래서 요 정도의 입장은 나오는 거는 저는 제가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게 그냥 언더스탠딩이지 공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지고 이종섭 전 장관과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진실이 곧 밝혀질 테니까 제발 양심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저는 언더스탠딩 합니다. 공감한다는 건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 아주 당당하죠? 아주 당당합니다. 경로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이봐 이거 나오죠? 경로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면서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경로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가 있었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경로에 사람들이 꽂혀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은 나는데요.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희 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서를 들고 갑니다. 근데 보고서를 들고 갔는데 이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의견 제시를 합니다. 마치 임성근처럼, 임성근이 여단장에게 했다고 하는 의견 제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의견 제시를 했을 뿐이라고 황당무계한 궤변이 나왔잖아요. 아니, 특히 제가 기업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군대 내에서 상관과 부하 간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 중에 상관이 부하한테 얘기할 때 그 대민 지원 나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지시지. 그게 상관의 명령이고 지시지. 그게 의견 제시라고 받아들일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면 수사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막 때리면서 실제 경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그대로 가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라서 다 이제 결론이 뒤바뀌고 기존에 있었던 결재가 뒤집혀지고 호떡 뒤집히듯이 브리핑도 안 하고 수사 기록 이첩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나 특히 이제 여권 쪽에서는 경로하면 안 되냐. 야, 이 진짜 기가 차는데 경로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반격의 카드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들고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남용을 한 것이고요. 직권도 남용했지만 법적 절차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없는 분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수사 방해이기도 하죠. 때문에 경로했냐 하지 않았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경로하면 왜 안 되냐는 식의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을 대충 얼버무리고 뭉개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얘기죠. 평상시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경로를 하는 부분이 수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막 이렇게 공무원들을 다그쳤어요. 국무위원들한테 잼버리 왜 이렇게 됐냐, 부산 엑스포 왜 이렇게 됐냐, 경질하고 징계하고 분노하고 하는 거 아니 우리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경로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두고 경로를 왜 못하냐 라는 그런 반박은 정말 그 앵커까지 하셨다는 분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답답하네요.